온전히 내 글의 퀄리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브런치가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런치의 특징과 장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완성도 있는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브런치의 컨셉 자체가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에요. 글이라고 다 똑같은 글이 아니잖아요. 글 하나하나가 완성도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이버 블로그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특성상 키워드를 잡아야지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 글이 좀 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이유로 완성도 있는 글은 블로그에 잘 쓰지 않는데요. 이렇게 온전히 내 글의 퀄리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브런치가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권위가 생깁니다. 브런치는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서 같은 걸 써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를 써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무조건 제가 될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됐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한 번에 되기도 하고 누구는 여러 번 탈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브런치가 진짜 유용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성스럽게 신청서를 쓰셔서 작가의 권위를 부여받으시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블로거 중에 한 명이라고 판단되는 반면에 브런치 작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작가라는 호칭이 붙게 돼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글을 쓰는데도 브런치 작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글로써 좀 승부하고 싶다, 글에 조금 권위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정말 손해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구글 노출에 유리합니다. 제가 브런치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이 너무 많고 SNS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자주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심지어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노하우는 이미 예전에 다 적어놨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막 미친듯이 글을 쓰시는 걸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퍼스널 브랜딩을 검색하면 제 글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검색을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브런치에 써놨던 글이 상위에 떠요. 이게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구글은 신뢰도 있는 문서를 최상단에 노출을 시켜주고 이게 최신 글이 아무리 많더라도 잘 묻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네이버 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양질의 글이 네이버에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네이버 알고리즘상 최신 글들이 상위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 글 하나에 데이터가 잘 안 쌓인다고 해야 하나요? 이 글이 양질의 글이라고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언급도 되게 많이 돼야 되고 댓글도 많이 달려야 되고 체류 시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이버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생태계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브런치에서 좋은 글을 써놓으신 분들은 구글을 통해서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브런치에 글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 자주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 써둔 글 몇 개 덕분에 브런치로 강연 문의가 꽤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이 많아서 바쁘신 분들, 특히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글 하나하나에 되게 공들여서 쓰시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그걸 띡 올리고 빠르게 사라지게 하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브런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브런치 어떤 사람이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브런치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출간 기회가 많습니다. 일단 브런치에 글을 쓰게 되면 주기적으로 브런치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선을 하게 된다면 출간 기회는 물론 브런치와 카카오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작가를 희망하신다면 브런치 북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판계 관계자분들께 들은 얘긴데요. 출판사에서도 좋은 작가를 계속 찾고 있어요. 예비 작가를 찾는 최근에 가장 큰 두 가지 루트가 브런치 그리고 독립출판물 시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 내가 글을 잘 써놓게 되면 브런치 북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출간 문의를 먼저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 브런치에서 내 책의 초고 형태로 편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브런치에 이미 써둔 글들이 있다면 그 글을 내가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놓은 목차대로 다시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책의 제목도 적고 이 책을 읽으면 좋을 만한 대상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큰 목차를 구성을 한 다음에 적합한 순서대로 제 글을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책을 디지털로 읽는 느낌, 그러니까 디지털 리포트를 읽는 느낌으로 콘텐츠를 순서에 맞게끔 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디지털 리포트만의 장점이죠. 이 예상 분량이 시간으로 나와요. 이 글은 분량이 한 5분짜리 분량입니다. 12분짜리 분량입니다. 라는 식으로 내 콘텐츠가 단순히 문자 개수가 아니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분량도 예측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글을 책의 초고로서 편집해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읽기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써놓으신 글들이 꽤 있으시다면 브런치에 먼저 업로드를 하시고 작품의 형태로 책의 초고를 묶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즉, 내 글의 통계가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예비 작가님들한테는 이게 왜 좋냐면 내 글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의 반응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애써서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브런치에 먼저 올려보면 사람들이 내 글을 얼마나 완독했는지 끝까지 읽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글이 완독률이 높은지도 인사이트 리포트를 브런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재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가 감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은 글의 비중은 줄이고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저에게 줬거든요. 이런 식의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런치를 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브런치가 한계가 있어요. 일단 브런치라는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폐쇄형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브런치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글을 보지 않으면 내 글이 발견이 잘 안 돼요. 다음이나 카카오 메인에 뜨지 않는 한 사실 내 글이 유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페이스북의 장점 중에 공유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브런치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공유한다면 확산성이 확 높아집니다. 공유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브런치를 하시는 분들이 꼭 페이스북을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브런치를 통해서 책을 내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나중에 작가 활동을 하고 강연가로 활동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 페이스북까지 세트로 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영상과 말보다 글이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브런치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런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브런치를 통해서 양질의 글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브런치에도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